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얘기해 볼 거는 그 요즘 같은 시기에도 이렇게 어렵고 고금리에 네. 뭐 PF 대출도 어렵고 건물 신축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시기에도 지금 건물을 신축해서 네. 안정적인 이제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 있는 맞아요. 네, 건축주분이 계시고 그 현장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도 네,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그렇죠. 헤쳐나가서 결국에 이제 사업의 목표, 오늘 영상 제목처럼 네. 그 임대 수익을 창출하면서 음. 본인이 거주까지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목표를 완성한 그런 프로젝트가 성북구에 저희 회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건물 신축 현장이 뭐 마치 다 멈춘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결국에 어딘가에서는 또 이렇게 준공은 계속 그럼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네네.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 뭐 좋은 이렇게 토지 매입 조건부터 그 환경을 이용한 좋은 설계 이루어진다면 네. 안 되지 않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사례 그래서 한번 기대됩니다.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한번 말씀 네. 나눠볼게요. 네. 네, 먼저 보시는 이 화면은 네. 기존에 있던 건물이에요. 아, 구축 건물이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네. 건물의 사진이고 네. 이렇게 한 필지와 네. 그 옆에 있는 아까 이제 보신 네. 화면이 이 건물이었고 그 옆에 건물까지 같이 두 개의 필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두 진행하셨어요. 동을 매입하셨네요. 네, 그렇죠. 네, 두 동을 매입해서 지금은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와, 멋지다. 네,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필지 위에 한 동의 건물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두 필지 위에 한 동의 건물이 있는 게 정확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네. 지상 6층 네. 그렇게 건축을 했고 뭐 라임스톤으로 뭐 네. 예쁘게 이렇게 네. 디자인 마음에 들고 동네에 가면 환하게 그렇네요. 보입니다. 너무 환하게 멋지게 네네. 컨셉이 잘 잡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 계율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에 있는 건물이고 네.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건폐율이 좀 작지 않나요? 3종 일반 주거지요? 네, 그렇죠. 50% 이하입니다. 네. 2종 일반 주거지역이 60%인데 3종은 이제 50% 이하. 네. 대지 면적은 287제곱미터. 그리고 이 좋았던 게 네. 북측에 6m 도로를 네. 띄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6층이 물론 이 조건 제한을 아예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네. 거의 제한 없이 올라갈 수 있었다. 도로가 북쪽에 도로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일조권의 영향을 덜 받는다. 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을 같이 섞어서 네. 이제 건축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상 6층, 지하 1층, 그런 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건폐율이 법정 건폐율이 50%인데 49.98%를 네, 맞습니다. 꽉 채워서. 꽉 채워서. 네. 네, 멋집니다. 3종은 아무래도 건폐율 낮은 게 좀 약점이니까 네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49.98% 이렇게 꽉 네. 채웠고요. 네. 도면을 살펴보시면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에 그린생활시설. 네. 그 다음에 주차장.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기회가 되면 현장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경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에도 주차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이시는 여기 1층에도 이렇게 주차가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1층에도 그린생활시설을 계획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층 보시면은 이렇게 투룸 주택을 계획을 했고 원룸도 섞여 있고요. 임대 목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임대 목적으로 건축을 계획한 거고 네. 이제 6층이 이제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 전체를 다 네. 씁니다. 네, 그래서 방, 뭐 거실, 주방 할 거 없이 이 전체를 다 주인이 혼자서 사용하는. 물론 이 공간도 임대를 줄 수도 있겠지만 네, 본인이 이제 거주할 집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이 건물을 본인이 거주하시면 관리도 또 쉽게 직접 잘 하시는 되잖아요. 거죠. 그렇죠? 네,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건물에 대한 이제 애착과 그렇죠. 로망이 강하신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친 거죠. 저도 탑층에 살면서 네. 밑에 층 임대 수익 받고 싶어요. 네, 네.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방 3개, 드레스룸 별도고 화장실 네. 2개, 거실도 넓고 그건 나중에 이제 사진이나 어떤 네네. 영상이 현장에 가서 한번 우리가 가능합니다. 방송 촬영하는 네, 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락도 있습니다. 아, 네, 다락도. 6층 위에 네. 다락. 그래서 이 공간도 오로지 건축주가. 그래서 테라스 공간이라든지도 조율해가지고 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옥상 테라스도 활용을 하면서 다락의 내부 공간까지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사실상 한 개의 층이지만 사용에 따라서 마치 두 개 층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받을 실제로 수 두 개 있잖아요. 층을 네, 쓰는 그렇죠. 겁니다. 네,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내부 계단이고 내부 계단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고 네. 그래서 이런 건물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다락이 이 부분입니다. 네. 다락이 지금 저 꺾인 부분이 북도로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죠. 높이가 높다 그렇죠. 보니까 이쪽이 결국에는 1조사선으로 좀 깎이는 부분이 그렇죠. 생겼네요. 그래서 네. 여기 레벨 아까 제가 그 지하가 이렇게 그 경사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경사를 통해서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여기는 1층에 주차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도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른 높이의 네네. 주차장이 2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세대마다 이제 각 임차인들을 받으면 네, 그렇죠. 안정적인 네. 임대 수익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좀 재밌는 점이 있었어요. 이게 건축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이게 뭐 그냥 다 원활하게만 진행된 게 아닙니다. 이게 건축 일을 하다 보면 네네. 진짜 그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 네. 이렇게 다스릴 수 있거든요. 어떤 변수였을까요? 네, 여기 현장은 네. 이렇게 암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돌은 좀 나오지 않나요? 땅을 파면? 근데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보통은 흙이 나와야 보통 일반이고 네. 여기는 이런 네. 암반이 나왔어요. 이거 대리석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대리석입니다. 네. 이거 뭐 저희 회사의 샘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완전 대리석이 지금.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공사 금액보다 이걸 깨고 막 하려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기간하고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 기간도 그렇겠네요. 네, 그럼요. 왜냐면 이거를 도심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장비로 때려 부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진동이 발생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무진동 무소음보법으로 조용히 해야 돼요. 다이너마이트 폭파 그거는 그쵸?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완전한 무진동. 지금 보시면 이게 하나씩 간 거예요. 이게 지금 동글동글하잖아요. 이게 진동 없는 그 스크류로 회전해서 커팅해서 간 거예요. 때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때려서 깨부시면 진동이 진동 소음이 엄청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 그럼 저걸 하나씩 저렇게 갈아서 뜯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서 약하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부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구멍 뚫린 틀만 남으면 그걸 살짝 쳐갖고 뜯어내는 거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비도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갔죠. 예상했던 것보다. 고생 엄청 하셨겠네.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갔던 이 건축비는 궁금하실 거니까 제가 준비를 한 게 21억 정도 들어갔어요. 네네. 네, 부가세 10% 별도. 아까 봤던 그 정도의 건물 내역을 지을 때 총 공사비가 한 21억 정도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프로젝트의 임대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고 실제 투입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해하실 테니까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토지 매입가가 16억입니다. 16억 2천. 16억 2천. 네. 그리고 어때요? 토지 매입가가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저렴하게 잘 매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프로젝트의 시작이 토지를 어떻게 잘 매입하냐가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업성에 이 좌지우지되는 게 토지 매입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가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분은 이제 토지 매입을 적절히 하셨고 또 저희와 함께 토지 매입 전에 사업성 분석을 하셔서 이게 이 정도는 되겠다. 사실 그 당시에는 금리 조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이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게 이제 힘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죠. 그래서 건축비가 한 21억 정도. 그 중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PF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총 이 토지하고 건축비 합친 게 37억 정도. 37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출을 27억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진 않은데 전체 사업비 한 70% 정도. 뭐 너무 무리한 건 아니고 70% 정도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보증금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임대를 진행 중에 있는데 보증금 평균을 이건 잘못됐어요. 이거 100만 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16개 호실이 나오거든요. 그린생활시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리고 주인이 거주하는 건 빼고요. 그랬을 때 1억 6천 정도 될 것이다. 본인이 거주를 하면서
그 건물, 한동 건물에서 무려 16세대의 임대 수입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꿈 맞아요. 같은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보증금을 제하고 나면 8억 6천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월세는 월세 평균 아까 100만 원,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년치가 1억 9천.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대출이자를 또 이제 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금리도 높으니까 그래서 준공 후에 금리가 5.7% 받습니다. 네. 네, 준공 후에는 대출이 PF 대출도 금리가 낮아집니다. 음. 왜냐하면 공사 중에는 위험한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서 그렇죠. 은행에서 받지만 네. 담보가 완성된 다음에 준공이 된 다음에는 안정적이다. 준공이 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그렇죠. 건물과 토지를 묶어서 그렇죠. 새롭게 대출을 하나씩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5.7%가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됐고 네. 대출이자가 1억 5천 네. 그러니까 27억에 대한 대출이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1억 5천 3백 정도 되고 네. 실수령액은 네. 3,800만 원 정도. 우리 지금 예상 수익일 뿐이고 사실은 저 5.7%라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실수령액은 더 높아지겠죠. 아 그렇죠. 네. 지금 뭐 기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기조가 네.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 점점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프로젝트. 네. 그리고 뭐 서울 지역에서는 저 정도 지금 수익률이면 네. 그치, 괜찮은 수익률. 네, 그래서 4.43% 나왔어요. 네. 서울에서.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내가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내가 거주하는 사는 걸 공간. 빼고 빼고 임대를 줬을 때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됐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이 수익률 정말 네. 나쁘지 않은 거고 그렇죠. 주인이 거주가면서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굉장히 좋은 거죠. 수익률이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수익 분석을 했을 때보다는 많이 못 미칩니다. 네. 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의 프로젝트다라고 아니 그때 시작할 때쯤에는 금리가 이 정도 금리가 아니라 훨씬 그때 낮은 3%대였어요. 훨씬 낮은 금리였잖아요. 3%대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5.7% 금리를 적용해서 수익이 좀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목표했던 내가 거주를 하면서 그리고 또 임대 수익도 받을 수 있다는 건 네네. 굉장히 이 시기에 참 희소식이 아닌가.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사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그 분들도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본인 거주도 뭐 물론 해결이 되고 이거는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 임대 수익도 받고 맞습니다. 이러다가 뭐 상황이 좀 좋아져서 금리가 떨어지면 더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도 부동산 가치의 상승 기대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땅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 네. 네. 오늘 좋은 사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